네, 오늘의 전국 핵심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키워드 1번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울산땅 의혹과 관련해서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심지어는 김기현 후보님을 두고 울산의 이재명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민주당 시절에 샅샅이 다 뒤졌는데 아무 불법 특혜가 없다는 게 확인되었는데 저희 측에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불법을 개입한 게 있으면 제가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이 좀 덜 관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왜 시원하게 말씀을 못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적정한 수준의 그런 말씀들은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간첩 신용북에 대해서 칭송하신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조문 가서 너 잘 죽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 가서 잘 죽었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리고 그때 장례식장에- 저는 야당 소속이었습니다. 간첩의 장례식장에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네, 4인 사색 그야말로 불꽃 공방이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쟁점들을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 땅 의혹. 김기현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다른 후보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땅 투기 아니다. 권력형 토건 비리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아마 이제 김기현 후보가 전반적으로 당내 평가는 이제 선두에 앞서간다라고 이제 다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당대표 후보 나머지 세 분이 더 집중적으로 이 울산의 KTX 역세권 이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것 같은데요. 예. 황교안 후보가 맨 처음 이걸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었고 또 어제 TV 토론에서는 또 직접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봤다라는 예. 또 새로운 이야기를 제시를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언론 보도에서도 이게 쟁점이 되니까 취재를 한번 해서 나온 기사도 있고 그래서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설명도 있고 또 어제 황교안 후보나 또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역시 여전히 이게 내년 총선에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비리로 해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하라고 지금 주장하고 네. 있는데 네. 이게 자칫 부메랑이 돼서 만약에 당대표로 선출됐을 때 김기현 당대표에 만약에 이게 토건 비리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예. 이제 우려와 불안 속에서 아마 문제제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지켜보는 우리 당협위원장 입장, 우리 당원의 입장에서 보면 깔끔하게 이게 정리를 하는 거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황교안 후보는 내려가서 보니까 해명과 전혀 다르더라. 내용이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땐 이게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팩트를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대표 선거 기간 동안에는 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정확하게 예. 정리를 해내서 마무리를 해야 다음에 다시 드러나지 않도록 불거지지 않도록 사전에 좀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예. 황교안 후보가 그냥 의혹 제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거의 탐정처럼 네. 황교안 후보 블로그에 내가 가서 직접 봤다. 그 사진 찍은 사진까지, 것까지 네. 다 이제 공개를 할 정도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제 파고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잠시 좀 보여주실까요? 이거 황교안 후보 블로그 찾아가면요. 지금 이 관련 사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내가 직접 가봤다. 예. 내가 직접 찍었다. 이 사진까지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사진만 보고는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TV 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와 김기현 후보가 불꽃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그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측에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잘 가셨습니다. 직접 가본 결과 김 후보의 주장대로 터널로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터널의 입구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 정도의 판단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3년 전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를 했죠. 아니, 비방하지 말고 아니, 팩트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하세요. 그 팩트잖아요. 제가 말씀. 비방하시지 마세요. 도면을 못 보셨잖아요. 가설계 도면 보시면 아예 터널 입구도 없고 출구도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불법을 개입한 것이 있으면 제가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는 그냥 사퇴하겠다 그러시는데 후보 사퇴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정계 은퇴를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생명을 제가 말하는 걸겠다. 것은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표현 마시. 네, 이 문제에 정치 생명까지 지금 걸렸습니다. 두 분의 한 분은 지금 두 분 중 한 분은 그만두셔야 되는 상황입니까? 예, 저는 원래는 김기현, 황교안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나 안 하나 이게 이제 관점이었었는 예.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포인트가 난타전으로 가는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소위 국민의힘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공격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 부동산 문제였어요. 그렇죠. 부동산이 급등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미래 희망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청년들에게 미래가 없게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주 그 지대한 공격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김기현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답을 못하게 되면 앞으로 당대표를 할 때 계속 이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예.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보니까 울산 MBC에서 보도한 제목이 그런 거예요. 시장님의 부동산은 이라고 얘기했었고 김기현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형사, 민사 다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저 내용과 관련해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 근데 최근 선관위 모습을 보게 되면 깔끔하게 매듭 짓기보다는 봉합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전 저거 봉합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만 얘기하겠습니까? 천하람 후보도 얘기하겠죠. 안철수 후보도 얘기하겠죠. 그러면 당대표 선거가 제가 볼 때는 계속 탄핵 아니면 KTS 부동산 울산 문제 그다음에 또 간첩 문제 이렇게 가게 되면 국민들에게 상당히 예를 들면 안 좋은 당대표 경선으로 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가 제가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깔끔하게 대국민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황교안 후보가 블로그에 올린 사진 보면 이게 땅 사진 찍어서 이게 빨간 동그라미까지 해서 예. 이렇게 친절하게 올렸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김기현 후보가 지금까지는 언제 땅을 샀냐, 시세 차익을 얼마 거뒀냐 이거에 초점이 있었는데 황교안 후보 주장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도로가 휘어져서 들어올 정도로 특혜를 누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될 만한 정황은 뭐냐면 김기현 후보가 당시 국회의원 할 당시에 예. KTX 울산 역사가 생기면서 거기 연결되는 연결도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연결도로를 만들 때 초기의 구상과 다르게 이게 갑자기 김기현 후보가 있는 땅을 지나가도록 휘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대충 팩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그러면 초기의 구상과 달리 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그러면 당시 설명을 좀 해야 되고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교롭게 또 당시에 울산시장이 박맹우 같은 당 울산시장이어서 혹시라도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혹이 제기되면 김기현 후보 측에서 그리고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하게 사실관계 입각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김기현 후보 측의 이제 그 아쉬운 그 김기현 후보 측의 지금 억울함은 뭐냐면 예. 지금도 팔 수 있는 땅이 아니고 맹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지로 뭐 바뀌어가지고 주택 여기 매매가 되거나 거기에 무슨 건물이 들어오거나 상가가 들어오거나 무슨 부동산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고 예. 험한 맹지기 때문에 자체가 사실은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사실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아마 황교안 후보 측이 직접 2번이나 가서 확인해 보고 터널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터널의 입구라고 또 지금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임야인데 인도가 그러니까 완전히 뭐 사람들이 다니는 공식 도로는 아니지만 사람이 다니는 길은 있더라 뭐 이런 예. 식의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게 갈수록 제가 볼 때 그 상황이 또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대장동 비리도 처음 나온 건 대선 경선 때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처럼 초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 차원에서 아니면 당 차원에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깔끔한 방식이든 간에 사실관계를 선제적으로 좀 정리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정치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팩트 체크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황교안 후보가 이렇게까지 김기현 후보 공격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할 텐데 어제 토론회에서 내가 지금 상승세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내가 상승세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간다면 나 결선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걸까요? 황교안 예, 후보를 황교안 말씀하시는 후보요. 겁니까? 예. 제가 볼 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쉽지는 들고요.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런 자기의 그 어떤 네임밸류와 관련해서 부정선거 이렇게 생각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마도 소위 TV 토론에서도 그 얘기를 할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뒤엎고 예. 매우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발견된 황교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윤심이 있는 후보는 김기현 후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히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후보가 뽑혔을 때 윤 대통령이 입을 데미지가 너무 큰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당원들은 충분히 알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보니까 황교안 후보는 자기의 몸값을 더 높여서 원래대로라면 제가 볼 때는 천하람 후보 정도는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려면 표를 더 가져오기 위해서는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층들의 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측면 때문에 예. 김기현 후보에 대한 공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게 계속 갔을 때 네. 당원들이 소위 황교안 후보에게 맨 초반에는 새롭네라고 느끼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윤심이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저 흐름이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선 투표 가기 전에 저희 김기현 후보와 황교안 후보 두 사람 간의 예. 단일화 문제는 제가 볼 때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의 이렇게 싸웠는데 과정이라- 단일화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과거에 윤 대통령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예. 필요하다면 단일화하는 거죠. 예. 네. 정치 생명까지 걸고 싸웠는데 단일화가 가능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정체성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님 이번에 설혹 당대표 선거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있더라도 우리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일은 결코 없으시겠죠? 네, 계속하세요. 저는 안철수 후보님께서 또 우리 윤석열 당시 후보님과 단일화를 하신 그런 공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안철수 후보님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신뢰의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단일화라는 선택이 틀렸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단일화 4일 전인 2월 27일에 결코 단일화는 없다라고 하셨고 4일 정도 지나서 국민에 대한 어떤 적절한 어떤 설명이나 과정 없이 좀 확 입장을 바꾸셨단 말입니다. 탈당을 안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그 부분을 과연 신뢰할 수가 있을 것인지.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는 우리 당에 뼈를 묻겠다. 우리 당에 뼈를 묻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탈당 문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 신뢰의 문제 사실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으로 사실은 쭉 선거를 치러왔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니까 제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을 한 겁니다. 네, 이 자리에 안철수 후보를 잘 알고 계신 또 김문식 실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뼈를 묻겠다. 진심이라고 보십니까? 저 말은 진심일 수 있는 게요. 예. 다른데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예. 민주당에서 일단 정치를 시작하셨고 예. 그다음에 중도라고 하는 새 정치의 기치를 들고 또 당을 나와서 새로운 예. 당을 만들어서 일정 정도 성과를 봤었고 그러나 그 중도 노선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제 잘못되면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있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하면서 사실은 국민의힘 쪽과 단일화하면서 합당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이 안철수 대표의 중도 노선 표방과 새정치 노선이 지금에 와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고 성과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그 시작과 문제의식은 국민들도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돌고 돌아서 국민의힘으로 지금 통합이 돼서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따로 탈당을 하거나 분당을 하거나 창당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선택지가 없다는 점에서 저 말은 저는 진정성 있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예. 저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참 안타까운 지금 마지막 코너에 몰려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애초에는 쉽게 한 2등 정도는 당연히 가지 않겠느냐. 예. 결선 투표 올라가서 김기현 후보 앞서가는 김기현 후보와 2등 정도를 놓고 결선 투표를 싸우지 않겠느냐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안철수 후보 입장이 지금 전당대 상황에서 보면 앞으로 치고 뒤로 밀리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한테는 밀리면서 또 천하람 후보는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고 본인은 친윤인데 당원들은 친윤으로 알아주지 않고 본인은 비윤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또 당원들은 비윤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메시지가 계속 스텝이 꼬이는 겁니다. 선명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명한 이야기를 안 하고 두리뭉실 이야기해도 당원들이 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대표의 최종 성적이 향후에 안철수 대표의 그 정치적인 어떤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안철수 후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TV 토론마다 또 이제 강조하는 게 내가 단일화를 해서 정권 교체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좀 청구서를 제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좀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실한테 계속 예를 들면 공격을 당하는 거겠죠. 아, 예.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이번 선거에 나온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당대표가 되기보다는 뼈를 묻기 전에 뼈를 묻을 수 있는 조직적인 근거들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더 컸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어떤 자신이 생각했던 목표 지점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천하람 후보에게 추월을 당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로 가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 관련해서 천하람 후보만 아마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소위 탄핵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탈당 문제까지가 예. 다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도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이었고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였던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올해 탄핵이라는 얘기로 안철수 후보를 공격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래 권력이 될 사람이 현재 권력인 윤 대통령을 공격할 거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를 들면 안철수의 정당과 합당을 하게 했던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그런 공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탈당, 탄핵,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급등, 어떤 비리 문제이겠죠. 이런 예. 문제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이 민생 문제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매우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당대표 선거가 예. 진행되고 있다. 재미는 있는데 허전해요. 예. 안철수 후보 정체성 질문도 많이 받았고 김기현 후보는 주변에 정치 동료가 없다. 리더십이 과연 있는 거냐라고 이제 공격을 하니까 안 후보가 내가 전에 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이렇게 또 인정을 하기도 했거든요. 예, 뭐 저도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질문을 제가 이쪽에 드릴 거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정치를 시작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습니다. 그동안 대선 후보 여러 번 했고요. 서울시장 후보도 나갔었고 당대표도 여러 번 했고 사실 국회의원도 지금 이제 3번째 3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정치 경력과 행적을 가졌다면 상당한 정도의 비중 있는 지금 정치 지도자는 맞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정치 노선 그리고 정치적 행보에 따른다면 정말 운명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직한 우군들이 좀 형성이 되는 게 예. 당연한 결과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애초에 처음에 새정치 시작했을 때 새정치 민주연합 만들었을 때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같이 했던 분들 또 나와서 국민의당을 만들었을 때 국민의당 같이 했던 분들 또 나와서 바른미래당 합당했을 때 바른미래당 같이 했던 분들 다시 나와서 또 국민의당을 또 재창당했을 때 같이 했던 분들 다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지금 또 옆에 계신 분들 보면 예. 그 김기현 후보의 결과론적인 분석대로 주위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운명공동체로 과연 누구를 꼽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뭐 안철수 대표 개인의 어떤 정치 스타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예. 저도 보면 정치인은 그 정도의 반열에 올라서 정치 지도자급이 된다면 사람을 포용하고 사람과 더불어 갈 수 있는 이런 식의 좀 품넓은 정치가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면에서 아마 안철수 후보는 좀 스스로 돌이켜보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토론회에서는 눈길을 끄는 이색 질문들도 등장해서 또 화제가 됐는데요. 어떤 이색 질문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내년 4월 총선에서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 O 또는 X를 선택해서 제가 장관을 해보니까 정책 하나를 하는데 최소한 1년, 보통 한 2년 걸립니다. 한동훈 훌륭한 장관이죠. 다음 총선 나오는 것은 저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지역구 출마가 정말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정말 제대로 정치권에서 선거 경험을 통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 나와 대통령의 생각이 다를 때는 대통령의 생각을 우선할 것이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김기현 후보만 X를 들었어요? 아니 윤심 후보라고 불리는 김기현 후보만 X를 든 게 좀 맥락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뭐 저는 저 상황은 좀 이해하겠는데 워낙 예를 들면 윤심이 김기현 후보에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공격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애들로 넘어가려고 하는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예. 제가 만약 대통령실에서 저걸 본다면 배은망덕한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준석 당대표가 날아갔죠. 예. 그 이후에 나경원 후보,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 다 예를 들면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소위 최악체였던 김기현 후보, 과거 여론조사 했을 때 최악체였었어요. 그 김기현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 1위까지 올라오는데 김기현 후보가 자력으로 올라왔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오히려 거짓말하는 거죠. 당원들에게 적어도 본인이 여기까지 올라온 데에는 윤 대통령의 윤심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제가 볼 때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렇게 얘기하는 건 솔직하게 얘기하고 말한 것처럼 김기현이라는 사람은 미래 권력을 탐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과 잘 코옥이 돼서 당을 그다음에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타당할 텐데. 그냥 오를 드는 게 날 뻔했다. 예. 그렇죠. 예.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아까 좀 잠깐 김우식 예. 그 교수님 제가 나름대로 좀 옹호를 해드리자면 예. 안철수 후보 예. 주변으로 매우 좋은 분들이 많이 가셨어요. 이번에요? 새정치 아니 과거에요. 과거에요. 새정치의 꿈을 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그럼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예. 안철수 후보가 잘못한 거죠. 예. 제가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안철수 후보.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기현 후보가 예.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면 예. 대통령 뜻을 따르겠다라는데 이제 예. O X표를 든 것은 예. 이제 지금 김기현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만 네. 너무 그럼 대통령만 추종하는 얼굴마담 당대표가 될 것이냐라는 또 일각의 우려가 있잖아요. 예. 아마 그것에 대한 의식을 해서 아. 지금 당대표 선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윤심을 우리가 따라서 그렇죠. 대통령과 같이 치러야 되는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뜻을 따르겠다는 걸로 가지만 당대표가 막상 되면 할 말은 하겠다라는 식의 아마 그 생산적인 아마 생각을 갖고 있다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워낙 탄탄해야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기본적인 무한한 신뢰가 있어야 무한한 신뢰를 전제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라고 설득할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나 안철수 당대표나 안철수 그 후보나 이런 식의 어떤 분들과는 그 필요하기 때문에 이익을 같이 해서 같이 할 수 있지만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어떤 그 신뢰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반대의 의견을 낼 경우는 이게 좀 굉장히 갈등이 격화될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 충분히 인식하고 예. 김기현 후보가 나는 무한 신뢰의 근거에서 할 말을 하겠다. 당대표가 된 다음에는 예. 아마 그런 식의 메시지를 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좀 긍정적 해석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그 지금 상황에서 저는 그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아까 그 김우식 교수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런 말씀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예. 이건 제가 볼 때 국민들을 상대로 한 투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원들을 상대로 하는 투표인 건데 예.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 대통령이 통치를 하는데 당이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투표 행위의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윤 대통령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 선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내년 선거는 당대표 얼굴로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대통령 얼굴로 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와 함께 또 국정을 이끌어 나갈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돼야 돼라고 얘기를 했다면 저는 거기에 충실한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안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후에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또 우려되는 게 또 비대위로 가는 거 아니야? 만약에 차기 당대표가 대통령과 어떤 현안과 관련해서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이 갈등들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 당대표가 매번 대통령 얘기만 다 듣는다는 것도 논란이 되겠죠. 오히려 그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대통령실이 상당히 압력을 가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당이 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당이 말을 안 들을 때 과거처럼 비대위로 가는 게 제가 볼 때 어렵지 않아요. 최고위원들 한 분만 빼고 되면 되는 거니까요. 예. 네. 어쨌든 그야말로 4인 사색 불꽃 공방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당심의 흐름에 또 하나의 어떤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